탐색 준비됐나요? 과학 탐정. 아이가 영재한 과학 문제를 틀리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드려봤어요. 아이들이 이제 과학이라는 걸, 또 수학이라는 걸 또 배우고 나서 이제 영재원 시험을 좀 보잖아요. 그냥 영재원 시험을 보면 이제 특히 과학 문제를 좀 틀리는 아이들은 어떤 이유에서 틀린 걸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개념을 잘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자, 아이들이 개념은 어느 정도는 막 그 책도 읽고 막 하니까 좀 아는데 개념을 몰라서 또 아니고, 문제를 안 읽어서도 아니고, 문제를 안 읽어서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념은 아는 듯한데 조건만 바뀌면 답을 못하는 아이들은 수학에서도 많이 있죠. 그죠? 조건만 바뀌면 답을 못하는 아이들. 주로 그 과학적인 이야기를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좀 상황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학은.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는 읽었는데 개념도 아는데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친구들은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그게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배우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초등과학의 현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설명을 못하는 아이들이 좀 있죠. 그죠? 갑자기 안쌤 과학탐정단 학습 만화 보러 왔는데 너무 심각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당황스러우신 거 아니죠? 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죠?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설명을 못하는 아이들, 그죠? 수학도 많이 그렇죠. 수학도 많이는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을 못하는 아이들. 또 뭐 있냐면, 과학 용어는 아는데 서로 연결이 좀 안 돼요. 간혹 보면 이런 단어, 용어를 안다고 자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어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요즘 객관식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찍었어요. 그냥 찍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어렴풋이 아니까 그냥 요건 것 같아서 이렇게 찍는 아이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죠? 네. 책 출간 감사드립니다. 자, 축하한다는 메시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영상 좀 보여드렸는데, 이해한 것 같은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또는 과학을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 때는 시험이 없다 보니까 시험을 안 본 친구들은 대부분 이해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여러 실험을 했는데 어떤 기름떡볶이 만드는 실험을 딱 영상을 보여주고 얼마나 이해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해했다고 했는데 물어보면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초등 때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영상들도 많이 보고 과학적인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보기만 하고 다 이해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죠? 설명을 못하고, 그죠? 용어는 아는데 서로 연결을 할 줄 모르는, 실생활과 연결해서 설명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한 것 같은,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들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죠? 강의 끝나기 전에 구매하셔야 되는데.
자, 책 중간중간 용어 빈칸 채우기가 있죠. 그죠? 약간 단원평가 느낌. 네. 자, 그리고 초등 3, 4학년이 결정적인 시기인 이유.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자, 3, 4학년. 왜 3, 4학년? 3학년 때부터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네. 줄기가 처음 해보는데 서술형 문제 설명하기가, 설명하거나 쓰기가 어려워서, 그죠? 애매한 답을 많이 하더라고. 그죠? 그리고, 자, 다들 아는 개념이지만 막상 퀴즈를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죠? 책 읽고 개념까지 제대로 정리해 주니까 너무 좋은 자, 2학년이 되는데 2학년이 돼도 과학적 지식이 좀 있으면 읽어보면서 조금씩 접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자, 3학년부터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3, 4학년 이번 그 과학탐정자는 에너지 1권이 에너지인데 에너지와 관련된 단원이 3개입니다. 3학년 1학기 1단원이 힘과 우리생활, 그리고 3학년 2학기 소리 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 자석 단원은 3학년 때만 배워요. 3, 4학년 때만 배워요. 5, 6학년은 또 다른 걸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배워놔야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힘과 우리생활에 보면 힘과 무게, 도구. 자, 이 아이들이 도구를 되게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죠? 그런 거를 3학년 1학기로 다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중학교에 올라가야 중고등학교 때, 그죠? 중고등 과학의 사고력 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의 3요소도 되게 중요한데, 그죠? 소리와 관련된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 3학년 때만 배워요. 그죠? 그리고 자석도, 그죠? 실험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자석이 많이 친근하죠. 친근한데 이것도 자기화나 나침반에 들어가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3, 4학년 때, 이때 과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5, 6학년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힘든 거죠. 그리고 3, 4학년 요 내용들을 외워서 하는 거랑, 그죠? 설명할 수 있는 거랑은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힘과 관련된 내용, 도구, 그리고 소리의 3요소, 아이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것, 높낮이랑 세기의 구분, 음색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죠? 올라가야지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 때 제대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야기로 가장 잘 배운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그죠? 요즘 그래서 스토리텔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어 외울 때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면 잘 외우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아이의 뇌는 이야기와 그 속에 있는 캐릭터 그리고 사건 구조에 반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캐릭터, 사건 구조를 잘 형성해 놓으면 그 속에서 과학 개념을 배우는 게 되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기획한 게 안센 과학 탐정단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인기 있는 아연이를 캐릭터로 넣었습니다. 네. 저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조금씩 등장하고 주로 이 3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그리고 그 속에 이야기, 그리고 사건 구조를 넣음으로써 사건 속의 과학 개념들, 그래서 저희가 미스터리를 이야기를 짜고,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추론을 해서 과학 개념을 익히도록 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건을 해결하려면 과학 개념이 필수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건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인, 그죠? CSI도 많이 좋아하지만, 그죠? 그런 것처럼 과학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아연이가 분위기 메이커로 코딩과 여러 가지 지적 역할로 나옵니다. 자, 영재교육원 서술형에서 갈리는 생각의 깊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요즘 평가의 특징. 자, 영재원이나 서술형에서 나오는 요즘 평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상황 제시형. 그죠? 요즘 지문이 좀 길어졌어요. 어떤 상황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설명을 하는 이유 설명형. 그리고 실생활과 연결된 문제를 그래서 영재원에서는 보통 어떤 첫 번째 문제는 상황을 제시하고 첫 번째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새끼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실생활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찾아보라는 게 이런 형태로 많이 평가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평가를 대비할 때는 단순 문제풀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교과와 관련된 문제만 풀어서는 해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안쌤과학 탐정단의 강점은 자, 이거 좀 맞춰놨는데 미스터리 상황, 미스터리 상황, 이 상황 설정이 상황 제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유 설명은 가설과 추론을 통해서 연결 지을 수 있고요. 실생활 연결 문제는 생활 속 과학적 사고 연결입니다. 자, 대부분 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이 만화 안쌤 과학탐정단을 보면 저절로 그런 이야기들 속에 있는 과학 얘기를 또 실생활 이야기들을 다 보면서 자, 그래서 그 과학을 재밌게 잘 이해하고 이해한 친구들은 이렇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조잘조잘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네, 얘들이 직접 상황 해결하면서 같이 해보는 느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개념을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노출을 합니다. 이렇게 노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영재원도 좀 준비할 수 있는 과학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학습 만화의 오해가 좀 있죠. 재미있기만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안쌤 과학탐정단을 출간한다고 얘기했더니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그 학습 만화 이제 끊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재미있기만 한 학습 만화는 아니고 진짜 학습 만화. 네. 그래서 웃기고 끝나는 만화가 아니라 자, 생각하게 만드는 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을 뭘로 할까 하다가 탐정이라는 걸 많이 넣었어요. 탐정단. 그죠? 자, 그래서 지식사전, 문제해결, 사건 추첩, 그리고 과학실험과 과학 퍼즐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웃기고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만화가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만화. 그러면 재미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좀 아이들한테 저번 주 토요일 날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줬더니 그 자리에서 엄청 집중을 하면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고 끝이 아니라 읽고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책이라고. 자, 읽고 나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게 할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런 아이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과학을 싫어하진 않지만 자신이 없는 아이, 그치? 자신 없어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과학을 엄청 싫어하진 않는데 또 엄청 좋아하진 않고, 그죠? 애매한 친구들, 그죠? 최상위 즐기고 보라 그랬더니 좀, 이렇게 좀, 미적미적 하는 친구들. 자,
자, 문제는 풀지만 이해가 약한 아이. 그죠? 문제는 그럭저럭 아니면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해가 좀 약한 친구들. 또 영재교권 서술형 대비가 필요한 아이. 그래서 올해 영재원을 좀 생각하면 수학으로만 막 달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과학은 이렇게 조금씩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만 잘 푸는 아이보다는 과학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죠? 과학적으로 생각을, 그래서 과학적 사고가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도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안쌤 과학탐정단. 원래 1, 2, 3, 4, 5. 이게 뭐냐면 3, 4학년 과정에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 과학과 사회. 자,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영역이 5개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5개 영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자, 물질, 생명, 지구, 과학과 사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에너지를 냈고요. 그래서 물질, 생명, 지구, 과학과 사회는 출간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간하는데 거의 본격적으로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2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권도 좀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데 빨리 낼 수 있게 힘을 좀 주십시오. 힘을. 자, 책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책의 특징. 자, 학습 만화가 있습니다. 근데 학습 만화가 예전에는 좀 20페이지, 25페이지, 25페이지 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더니 요즘에 아이들이 좀 짧은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10페이지로 한 이야기가 끝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10개가 들어왔어요. 자, 예전에는 5개 정도만 넣으려고 했는데 에피소드를 핵심적인 이야기로 10가지의 에피소드가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의 에피소드를 진행하고, 자, 개념 지식, 개념 속속 지식 사전. 그 속에 있는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사건 수첩은 뭐냐면, 요거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 문제들을 또 제시해서, 그죠? 그 추가적인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했고요. 그리고 과학 실험. 실험이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험들을 할 수 있게 재료는 드리지 않지만 실험 도안이나 실험 방법, 영상들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학 퍼즐. 아이들이 퍼즐 좋아하잖아. 이렇게 가로 세로 퍼즐 말고도 다양한 퍼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캐릭터는 저 닮았나요? 이 캐릭터가 지금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바뀌었는데, 네 번째 바뀌었는데, 제일 어색한, 그죠? 제 캐릭터는, 사건 상황만 만화인가요? 아닙니다. 스토리 해결까지 다. 네. 자, 그리고 태호, 그리고 아연이는 명랑하고 긍정적인 분위기 메이커로, 자, 코딩과 지능적인 문제 해결력이 뛰어납니다. 그죠? 맞죠? 아연이 듣고 있나요? 자, 아연이가, 이런 성격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백민이는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로 겁은 많지만, 동물을 좋아하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 자, 닥터노바는, 이제, 악역으로 나오는 친구입니다. 근데 뭐 엄청 악역은 아닌데, 자, 나중에, 마지막에 이 정체가 드러납니다. 네. 옆에서 웃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목차를 보면, 자, 첫 번째가 힘과 무게입니다. 힘과 무게. 힘과 우리 생활에 들어가 있는, 힘과 무게에 관련된 낡은 폐교의 비밀. 고대 유적지에서 탈출하라. 이런 내용이 힘과 무게. 그리고 자석. 자, 여기, 깃발 표시되어 있는 게 페이지 수입니다. 페이지 수.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자, 자석은 오래된 책상의 미스터리랑 자석 자동차 추격자, 도구, 소리, 나침반과 자기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석이 좀 내용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넣고 힘과 무게랑 도구도 좀 내용이 많아서 두 개 넣고 소리만 한 가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책 유닛 시작할 때 그죠? 들어가는 이걸 도비라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귀여운 캐릭터로 다시 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귀엽죠? 그죠? 실제보다 좀 더, 좀 작은 사이즈로 귀여운 캐릭터로. 자, 이게 유닛 1만, 에피소드 1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낡은 폐구의 비밀. 자, 아직 안쌤 과학탐정단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3명의 친구가 팀으로 어떤 방탈출을 하듯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울과 힌트가 적힌 내용들을 보고 3명이서 머리를 싸면서 해결해 나가는 여기 보니까 1-8인데 요거를 가지고 1학년 몇 반인지 맞추는 백민이의 재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1학년 8반이 없고 1학년에 1, 2, 3반만 있어요. 근데 거울을 딱 대니까 3에 갖다 대니까 8로 나타내서 그러면 3반으로 가란 얘기구나 라는 걸 자 이해해서 가고 이번에는 단서가 밀고 단결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는데 방탈출 다 해보셨나요? 방탈출에 이런 경우들 있죠. 자, 뭘 하라고 했는데 쭉 찾아보다 보니까 자 역시 아연이가 찾았습니다. 자, 책의 첫 글자만 딱 읽어보니까 밀고 당겨라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사건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하고 나니까 자 안쌤 과학탐정단 메달을 받게 돼서 이제 드디어 안쌤 과학탐정단이 결성이 돼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 카멜레온은 2화에 나옵니다. 2화에 나와서 얘의 역할들이 점점점 나올 겁니다. 그죠? 아연이가 좋아하는 카멜레온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에피소드가 하나 끝나면 그 속에 있던 지식사전들이 나오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이 3가지 단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에피소드 2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고대 유적지에서 탈출하라. 자, 페루의 세계 과학 박람회에 탐정단이 갔어요. 안쌤하고 가서 쭉 하다가 제가 뭐에 좀 빠져 있는 동안 이 3명이 어디 간다고 가다가 어떤 방에 갇히게 되면서 또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지식 그것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 사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의톡톡 사건 수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건 1, 엉망이 된 교실에 어떤 범인이 만진 물체들을 찾아보라는 비교하면서 찾는 그리고 사라진 간식 놀이터에서 간식이 모두 사라졌대요. 그래서 자 간식을 모두 먹은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몸무게는 비슷한데 제일 많이 먹었으니까 제일 무거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 수업 전에 도진이와 수와 은채 이 3명이 용의자예요. 이 3명 중에 누가 범인인지 그죠? 찾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숨은
그 이름들을 찾으면서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양팔절과 수평접기.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이제 힘과 우리 생활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자,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실험 영상, 어떻게 하는 건지 영상이 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만 있는데, 다른 부분에는, 소리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실험 도안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QR코드 찍으면, 그거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쏭달쏭 과학 퍼즐로, 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답안을 아이들 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간혹, 이 밑에 있는 글씨는 굳이 알 필요 없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 답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 답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간혹 있죠. 눈 좋은 친구. 눈 좋은 친구는 잘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 답이 잘 안 보인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표지 한 장 넘기면 여기 보면 학습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정답 확인 PDF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하면 뭐가 깔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다 보이게끔 되어 있으니까 요걸 활용해서 답안을 체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안 보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잘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